근데 여성이랑 관리 경험이 몇 장? 자, 140페이지가 아니고 138페이지 가보시면 제 구조의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는 표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두 번째 줄에 담배값 포장지 앞면, 뒷면, 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판매 조직 활동을 포함하는 이 광고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인쇄해서 표기를 해야 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값 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해야 된다. 그러면 제1호의 표기가 무엇이냐? 아래쪽 1호를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경고 그림. 그렇지. 경고 그림, 사진. 얘들은 어디에만 할 수 있어? 앞면에 있면. 별표. 앞면, 뒷면. 작년에 나왔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싫어요. 경고 그림, 사진은 어디만? 앞면과 뒷면만 하면 된다. 우리 책에도 지금 제시가 되어 있다. 별표하고 그 다음에 2호, 3호 가볼게요. 흡연이 폐암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동그라미. 그 다음에 3호,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담배 태우는 사람은 담배 값을 보면 요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적혀 있다. 내가 앞에 교수자로서 담배 값을 펼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보여줄 수는 있지만 지금 녹화하는 거 있어서. 그 다음에 그러면 2호, 3호 경고 문구는 어디에 하냐? 옆면에 쓴다. 경고 사진 그림은 앞뒤. 경고 문구는 어디? 옆면. 오케이. 그 다음에 4호 가볼게요. 발암성 물질도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가에서부터 바까지 암기를 해줘야 된다. 자, 나니벤비카 이렇게 봅니다. 나니벤비카야. 자, 그러면은 되냐? 예. 나니벤비카라고 나와 있다. 근데 여기서 니는 니켈이죠, 그렇죠? 예. 니코틴 아니죠? 니켈입니다, 그죠? 나니벤비카. 여기서 니는 니코틴이 아니고 니켈이다. 니켈. 오케이? 외워놔야 돼. 그 다음에 5호에 가보니까 금년 상담 전화번호. 금년 상담은 여기로 하세요 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항 가볼게요.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는 담배 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해야 된다.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는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이 경우 경고 그림은 담배 각 포장지 앞뒤면 각각 넓이의 몇 분의 몇 이상? 별표. 경고 그림과 경고 사진은 앞뒤에만 한다라고 했고 크기는 100분의 30 이상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3항 두 번째 줄 경고 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만 지나치게 혐오감을 줘야 돼 말아야 돼. 별표.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어서 우리가 담배를 태우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문구가 나오면 다 틀린 것이다. 그 다음에 4항 전자담배는 담배의 제조자 등이 표기해야 할 경고 그림, 경고 문구 내용, 그 표기 방법 형태는 무슨 영어를 정한다? 대통령령 동그라미 별표. 아까 주류 경고 문구는 무슨 영이었니? 보건복지부령이었다, 맞지? 담배는 뭐 대통령령이다, 그렇지? 그렇게 비교를 해주고 페이지 157로 한번 가볼게요. 페이지 157. 담배값 포장지에 대한 경고 그림 등의 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 볼게요. 담배값 포장지의 앞뒤면에 경고 그림 등을 표기하되 어디에? 상단 동그라미. 경고 그림이나 경고 사진은 상단이야 하단이야? 상단이다. 그 다음에 담배값 포장지의 옆면에는 뭐를 표기해? 경고 문구 아까 보고 왔고 옆면 넓이는 몇 분의 몇? 100분의 30 이상이야, 그렇지? 사진도 앞뒤면 상단에 몇 분의 몇? 100분의 30이었다. 자, 형태. 경고 그림 등은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표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3. 글자체. 글자체는 무슨 체? 고딕체라고 되어 있고요. 색상. 경고 그림들에 사용되는 색상은 그 포장지와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해야 된다. 색깔이 비슷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우리가 경고 공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색깔이 대비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됐고 140페이지 가볼게요. 140페이지에 제9의 4 보면 담배 광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디에서 담배 광고를 할 수가 있고 어디에서 할 수가 없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1항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의 방법에 한해서 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다 광고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호 지정 서민의 영업소 내부. 영업소 내부는 가능하다는 거죠. 내부에 동그라미 하고 외부는 돼? 안 돼? 안 돼. 내부에 광고물을 전시 부착하는 행위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부에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된다라고 나와 있고 2 가볼게요. 2. 두 번째 줄,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가능하지? 주 1회 이하 정기 간행물 가능해. 그 다음에 한 줄 내려가 보면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주 1회 이하 발행되는 신문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외국 정기 간행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얘는 연 1회 이상입니다. 그렇죠? 연 1회 이상. 이하가 아니죠. 얘는 이상이다. 이상의 동그라미 해놓고 그 다음에 두 줄 내려가 보면 외국 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다 가능한 경우다.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야. 담배를 광고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3호 사회, 문화, 음악, 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 행사를 후원할 때에도 담배 광고가 가능한데 담배의 이름을 적을 수는 없습니다. 담배를 만드는 회사의 광고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후원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 외에 제품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보로는 디스, 레종, 에세 이런 거 적으면 안 되고 KTNG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갈로가 더 중요하죠. 여성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는 KTNG라고 후원을 하더라도 KTNG 쓸 수 있어요? 못 쓴다. 그렇지?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는 광고를 아예 하지 못한다라고 봐라. 그 다음에 4호 가보면 국제선의 항공기 여객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 그렇지? 국내선 아니다. 국제선이다. 그렇지? 국제선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조사에서는 담배 광고가 가능한 곳을 다 보았다라고 보고 중간중간에 불가능한 곳이 조금씩 나왔다. 그것도 같이 챙겨봐주면 된다. 142페이지 제12조 보건교육 실시 등이라고 나옵니다. 자, 보면 보건교육 실시를 해야 되는 주체는 국가하고 지자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법인이나 단체가 하는 거다. 그래서 볼게요. 일단 국가 동그라미 별표, 지자체 동그라미 별표. 이들은 모든 국민이 보도매개 봅니다. 1번 올바른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1번. 그리고 2번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2번. 그리고 3번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 상태, 건강 의식 수준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이유 3가지 정도가 나오죠. 첫 번째 올바르게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2번 그렇죠. 3번은 생애 주기별 특성별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3가지 번호점 매겨놓고 2항에 가보면 국가 지자체는 이와 관련된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3항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단체 등에 대해서 그 보건교육의 계획과 결과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항, 보건교육의 내용은 무슨 내용으로 나간다라고 되어 있냐? 대통령령 별표 하나 쳐놓고 가보자. 그러면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될 주체는 국가 지자방자치단체인데 얘들이 법인이나 단체에 시킬 수 있어 없어? 있다, 그치? 시킬 수 있어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나와있다. 143페이지에 가보면 제17조 이게 좀 많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보건교육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19조 가봐요. 19조 148페이지에 19조 건강증진사업이 있거든요. 건강증진사업의 내용과 보건교육의 내용을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믹스가 되어서 문제가 나오는 다음쯤 보건교육에 해당되는 것을 체크해라. 또는 다음쯤 건강증진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을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143페이지 시행의 제17조와 148페이지 제19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자, 143페이지 돌아와 보시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쵸? 네. 뭐뭐 있냐? 국민 전주도 건강생활 실천하면서. 자, 금년에 동그라미 하고 절주에 동그라미 하고 만성질환, 퇴행성질환 예방 동그라미 하고 영양, 식생활 동그라미, 구강건강 동그라미, 공중위생 동그라미, 체육활동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면 된다. 보아라, 금절만이는 영구식이라서 공채에 안 된다. 보아라, 금절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보아라, 보건교육이니까 보아라, 금절만이가 이러면 금절만이는 영구식이라서 공채에 안 된다. 공개 채용이 안 된다는 거지. 아는 없어. 영구식이라서. 영구식, 신식, 구식 할 때 있잖아. 구식이라서 공채에 안 된다.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배울 거야? 보아라, 보건교육이다. 금절만에서 금은 뭐야? 금년, 절은 절주, 만은 만성대인성질환이야. 영구식에서 영은 뭐야? 영양, 식은 식생활, 구는 구강, 공은 공중위생, 체는 체육활동이야. 그렇지? 그러면 외워졌죠? 보아라, 금절만이는 영구식이라서 공채에 안 된다. 시작! 보아라, 금절만이는 영구식이라서 공채에 안 된다. 이것만 외워도 여기에 대한 문제가 끝난다. 해결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봐줄 필요가 있는데 만성퇴행성 질환, 이거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당뇨라든지 고혈압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굳이 만성퇴행성 질환이라고 쓰지 않고 뭐 당뇨에 관한, 당뇨 예방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더라도 맞는 거다. 그렇지? 고혈압에 관한 사항도 맞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한번 가볼까? 건강증진사업 한번 가볼게요. 148페이지 가보면 제19조 건강증진사업이 나옵니다. 그죠? 맞냐? 보건교육은 주체가 누가 됐어? 똑같죠? 건강증진사업도 마찬가지. 누가? 국가 동그라미 별표,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별표합니다. 자, 이들은 마찬가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이나 시설을 확보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체가 되지만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야 이것 좀 해라고 시킵니다. 오케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야 이것 좀 해 시키다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구를 지휘감독하냐? 보건소를 지휘감독하지.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또 직접 나서지 않고 누구한테 또 시켜? 보건소장한테 시킵니다. 오케이? 내리갈굼이라고 볼 수 있나?
하여튼 자기 손에는 도론이라 뭐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자기 손으로는 해결하지 않는다. 결국 보건소장이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항에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 동그라미 하세요. 얘들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 점 내려가 봐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업을 하실 수 있다. 보건소장 동그라미 별표.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여러분들 보건소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게 무조건 국민건강증진사업이구나, 건강증진사업이구나 라고 눈치를 따줘야 된다. 눈치를 알아차려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이 건강증진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봅시다. 보건교육과 건강상담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보건교육, 건강상담. 자, 건강상담이지 건강진단은 아니다. 건강진단 XI, 건강진단은 X가. 보호에 동그라미 하고 건에 동그라미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2번 영양관리입니다. 0에 동그라미 하나 해놓고 3번 신체활동전혀 신에 동그라미 하나 했고 3번 자체에다가 별표를 해놓으세요. 신체활동 작년은 과거에는 없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들어왔던 내용이니까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올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4 구강건강의 관리 구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5번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처방 있는데 5는 풀터 만기해야 돼. 풀터 만기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처방입니다. 그 다음에 6 요것도 마찬가지 풀터 만기해야 돼요. 지역사회 보건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풀터 보건 문제입니다. 보건 문제 보건 문제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오케이? 보건 문제가 풀텀이야. 지역사회 보건 문제 조사 연구하는 거. 그 다음에 7호 건강교실 운영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거나 영시나 보거나 영시나 보거나 영시나 조검처 조건 쳐보고 조건 해안에서 조건 쳐보고 조건 쳐보구라고 되겠지. 조건 쳐보구 쳐보라 할 때 그 쳐 있잖아. 조건이 아니고 조검이야. 우리는 그렇게 외워야 돼. 조건 쳐보구 교실에 가자. 영시나 보거나 조건 쳐보고 교실에 가자. 영시나 보거나 조건 쳐보고 교실에 가자. 와라 금절마이는 영구식이라서 공채 안 된다. 보거나 영시나 조건 쳐보고 교실에 가자. 보거나 영시나 웃을 때까지 할 거야. 조건 쳐보고 교실에 가자. 이렇게 외워야 되고 5호, 6호, 7호는 여러분들 5호 특히 5호, 6호는 풀텀으로 암기해야 돼요. 5호, 6호 말장난 정말 잘하기 때문에 잘 봐줘야 되고 1호에서 건강 상담도 꼭 알아야 된다. 이제 건강 진단이 아니고 건강 상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1호부터 7호까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1호부터 4호까지는 보건소장이 여기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해줘야 돼요. 그 내용이 149페이지에 나옵니다. 3항 보건소장이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해서 유지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소장이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1호에서 4호까지에 대한 내용을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네. 맞나? 네. 그러면 보건소장이 기록 유지해야 되는 건 건강진단 맞나? 아니요. 아니지? 건강상담이다. 그렇지? 건강진단 아니고 건강상담이다. 보건교육 맞아요? 예. 해당되지? 영양 해당돼? 예. 구강 해당돼? 예. 신체활동 들어가?
다 들어간다, 그치? 요거 암기해줘야 된다. 구분해줘야 된다. 단순하게 아까 봤던 보건교육 내용하고 건강기사 내용을 골라라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보건소장이 기록 관리 유지해야 되는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봐줄 필요가 있다. 자, 시행규칙 제19조 볼게요. 19조 보면 건강증진 사업에 실시는 자, 사망에 가보자. 사망에. 자,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장은 다음에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설 보니까 1호에는 시청각과 관련된 시설이 있죠. 뭐뭐 있냐? 시청각 교육실. 그렇지. 또 시청각 교육 장비가 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과 관련된 게 나오죠. 2호에 뭐 나오냐? 건강검진실, 건강검진 장비. 3호에는 신체활동과 관련된 게 나오지? 신체활동실, 신체활동 지도 정비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양하고 구강서 등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1호에서 4호까지 보건소장이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구비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시행규칙 제19조도 같이 암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보건교육이랑 건강증진 사업은 봤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제16조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 요거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 데이터라고 해서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건 굉장히 지금 많이 유명한 거니까 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시험 감독이라 하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대한 내용을 문제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정말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껏 거의 대부분은 주체가 국가지자체였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주체가 달라요. 누굽니까? 질병관리 청장 별표. 자, 질병관리 청장은 누구랑 협의해라 라고 돼 있니?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강화하고 관여받고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질병관리 청장 혼자서 했는데요.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봐줄 필요가 있다. 자,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어디에 대한 조사를 하느냐 보니까 번호이 있게요. 1번 건강상태, 그 다음에 2번 식품섭취, 3번 식생활조사.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1번 건강상태는 우리는 건강조사라고 표현합니다. 건강조사라고 표현한다. 1번은 건강조사. 그러면 식품섭취하고 식생활조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양조사라고 합니다. 영양조사. 그럼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크게는 두 가지에 대해서 조사하죠. 뭐 조사, 뭐 조사합니까? 건강조사, 영양조사. 그렇죠. 이렇게 하고 영양조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식품섭취와 식생활조사가 있습니다. 라고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언제마다 실시하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러면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매년마다 합니다. 매년마다 실시한다. 매년마다 실시한다. 그리고 2항에 나오면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4항에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20조, 시행령 제20조에 가보면 질병관리청장은 또 누구랑 협의하지요? 그렇지, 보건복지부 장관 협의해서 매년마다 구역과 기준을 나누어서 가구를 선정하고 선정된 그 가구원에 대해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마다 구역과 기준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준은 올해는 A, B, C, D, E, F, C까지의 검사를 하고 내년에는 A, B, C, D, E, F까지 해야 되는데 이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면 A, B, C, D, F까지만 검사하자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매년마다
검사하는 항목들이 달라져요. 매년마다 빠지는 항목들이 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매년마다 가구를 선정하고 구역도 선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공무원은 그 증표를 가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상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배를 누르면 집에서 문 잘 열어줘 안 열어줘? 안 열어주지. 그럴 때에 미리 사전에 전화를 통해서 내가 당신은 이번에 국민건강 영양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 얘기를 하고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거다 얘기를 하고 그때 내가 요즘에는 세상이 빡빡해졌으니까 내가 증표를 들이내밀 테니 그때는 나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항 질병관리청장은 마찬가지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임산부, 노인 등 특히 건강이나 영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따로 조사 기간을 정해서 이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칙으로는 매년 해야 되는데 매년보다 더 빨리 할 수도 있죠. 맞지? 누구와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을 때? 노인이나 임산부, 그치? 얘를 포함한 특히나 영양 개선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 건강 개선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따로 별도로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가보시면 중간에 시도지사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와 이항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된 사람에게 이를 통지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는 문 잘 열어줘 안 열어줘 안 열어준다 그렇지? 그래서 시도지사는 만약에 이렇게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증표를 들고 갈게요 라고 이야기까지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제19조에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주기 몇 년이라고 했냐? 매년은 되지. 매년마다 하는 데다 표시해 놓고 제21조 조사 항목 볼게요. 아까 세 가지를 두 가지로 변경시켜 봤죠. 첫 번째는 건강조사였고 두 번째는 영양조사였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자, 먼저 2항에 가보면 건강조사는 뭐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 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건강조사를 한다. 그래서 1번 가구에 대한 거, 2번 건강 상태에 대한 거, 3번 건강 팩트에 대한 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바로 건강조사고, 그 다음에 영양조사는 뭐를 파악하기 위해서? 영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안에 내용 보니까 식품 섭취, 식생활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요거 조사 항목 여러분들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조사 항목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령 제22조가 보면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아까 크게 두 가지 건강조사와 영양조사는 아닌다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조사를 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영양조사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 보세요.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무엇과 무엇을 둘 수 있다? 둔다. 건강조사원과 영양조사원을 둔다. 건강조사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야?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이고, 맞지? 영양조사원은 뭘 하는 사람이야? 그치, 영양조사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에 제2항에 가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줄 내려가서 영양지도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질병관리청장은 무엇과 무엇을 둘 수 있노? 건강조사하고 영양조사원을 둘 수 있는데, 영양조사원을 통해서 영양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었다. 그럴 때에 영양을 개선할 수 있는 또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 인력은 누가 이렇게 지정합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개선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양지도원을 둔다. 구분되나? 영양조사를 하는 건 영양조사원이고, 영양지도라는 건 영양지도원이다. 그렇지? 영양개선하는 사람이 영양지도원. 하지만 영양지도원은 누가 이렇게 지정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시행규칙 제13조 볼게요.
건강조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조사원은 건강조사의 세부 내용에 대한 조사 기록을 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영양조사원은 영양조사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한 조사 기록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익히 다 보고 왔어요. 그 다음 밑에 영양지도원이 어떠한 일들을 하느냐. 일단 영양지도원은 영양조사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지. 영양조사를 하는 사람은 영양지도원이다. 그치? 그래서 문제가 나온다면 영양지도원하고 영양조사원하고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면 영양지도원은 영양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지도에 대한 내용들이 쫙 나와요. 1호 영양지도를 기획하고 분석하고 평가한다. 그 다음에 2호 영양상담을 하고 영양교육을 하고 영양을 평가한다. 3호 지역 주민의 건강상태, 식생활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더라. 4호 볼게요. 4호를 잘 봐라. 집단 급식 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급식 업무를 지도를 하더라. 집단 급식에 대한 것도 지도하는 게 바로 영양지도원이다. 5. 영양교육 자료를 개발을 하고 보고하고 홍보를 하는 것도 영양지도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양지도원을 공부를 할 때는 영양조사는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영양에 대한 개선을 할 때에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구나, 거기에다가 집단 급식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지도원 별표를 좀 해놓고 영양조사원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영양조사원은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식품 섭취와 식생활. 그치? 식품 섭취와 식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된다. 그 다음에 16조의 3 보자. 신체활동 장려. 이거는 별표 2개를 아까 쳤는데 유력하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신체활동 장려에 대한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일단 먼저 실태의 신체활동 장려 사업은 누가 주최하느냐? 국가지자체다. 다 똑같다. 그치? 오늘 한 개만 빼고, 두 개만 빼고 뭐 있어? 금주구역하고 또 하나 국민건강 영양조사. 그치? 걔만 진행한 2차적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했다라는 거 기억해놓고, 자, 그러면 신체활동 장려 사업에는 6가지가 있다. 어떤 게 있느냐? 1호의 교육사업이지. 1번. 이거는 신체활동 장려 사업이기 때문에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와 관련된 교육사업. 2번 조사연구사업이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사업. 그 다음에 3번 밑에 제22조의 이 시행령 보면 신체활동 촉진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있다. 프로그램 개발 운영 3번. 그 밑에 4번은 뭐냐? 제육시설, 공원시설들은 신체활동 장려를 위해서 필요한 기반시설 마련사업. 기반시설 마련사업이 바로 신체활동 장려사업에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3호 신체활동 장려가 홍보사업. 우리가 큰 기반시설을 마련해놨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망한 거죠. 그래서 홍보를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플도 개발해놨는데 사람들이 활용을 하지 않는 거면 그것도 마찬가지 망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걷기 운동 어플 이런 거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걷기 운동에서 뭐 평균번호 높으면은 뭐 상품을 준다니, 뭐 쿠폰을 준다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체활동 장려 사업에서 지금 한 5가지, 6가지가 나왔는데 요거 암기해야 된다. 알겠지? 분명히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체활동 장려 사업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하고, 먼저 조사 연구를 하겠지. 조사 연구하고, 그 다음에 교육시키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시선을 만들고 홍보를 하면 돼. 오케이, 다시 한번. 조사 연구에서 교육시키고 프로그램 만들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도 만들고, 그 다음에 홍보하면 된다. 그렇지? 그러면 다 외웠지? 신체활동 장애에 대해서 교육하고, 조사하고 연구해서 교육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만들고, 그 다음 홍보하면 된다. 그렇지? 다시 한번. 조사 연구하고, 교육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고, 기반시설 만들고,
그렇지. 홍보하면 된다. 그러면 다 외웠지? 신체활동 장려에 필요한 내용들이다. 그지? 다 외웠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제18조 구강건강사업, 구강건강사업 요것도 별표 2개. 요거는 이미 기출돼 버렸다. 기출이 되어버렸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신체활동 장려 여기에다가 유력하다라고 한 거야. 이해되지? 구강사업이 한번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신체활동 장려에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다. 자, 구강사업 보자. 국가 지자체가 주체가 된다. 동그라미 별표하고 구강질환의 예방 1번, 그 다음에 건강증진 2번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구강건강사업을 한다. 무엇과 무엇을 위해서? 예방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다. 맞지?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느냐? 1번 볼게요. 교육사업이 있다. 그렇지? 그 다음에 2호에 가보니까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이 있고, 3호 구강건강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이 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23조 가보면 1호에 치아 혼미용기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 밑에 불소용의 양치 사업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조사 연구에서 교육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불소 농도 조정하면 되고, 불소 양치하면 되고, 치아 혼미하면 된다. 그렇지? 다시 한번. 조사 연구에서 교육시키고, 불소 농도 조절하고, 불소 양치시키고, 치아 혼미하면 된다. 그렇지? 맞나? 다시 한번 가보자. 조사 연구하고, 교육시키고, 불소 농도 조절하고, 불소 양치시키고, 치아 혼미하면 된다. 그렇지? 얘들은 구강을 예방, 구강 질환을 예방하고 구강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면 된다. 자, 그러면 신체활동 장려는 아까 어떻게 했니? 조사 연구하고 교육시키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 다음 시설 마련하고 홍보하면 된다. 그치? 암기해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복습을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광고가 좀 보니까 야,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것 같아. 그럴 때 누가 야, 이 광고 수정해 라고 할 수 있나? 보건복지부 장관. 툴에다가 경고문구를 부착해.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맞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렇지? 경고문구의 내용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있었고, 금연이나 절주 운동을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해줘야 돼? 국가 지자체가 해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자,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 비법, 이거 광고할 수 있나 없나? 어렵다라는 거 아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절주 문화를 조성을 해야 되고 알코올 남용까지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 주체. 국가 지자체였다. 금주 지역은 지방자치단체만 하면 된다. 국가는 빠졌다. 금주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만 해당되었다. 담배 저도 판매기 설치할 때 무슨 령? 성인 인증 부착 장치는 보건복지부령이었다. 자,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금연구역을 알리고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맞죠?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설치해야 되고, 근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흡연실을 반드시 설치해줘야 된다. 그건 아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청사, 금연구역인가? 청사. 맞지? 그 다음에 면적 900m 제곱 900제곱 이상 학원은 아니지. 1000제곱이었다. 그렇지? 그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14인승 이상의 교통수단 16인승이었다. 250석 이상의 공연장 아니었다. 그렇죠? 900명 이상의 관객 수용하는 체육시설 1000명이었다. 그렇지? 1000명. 실내 체육관 금연지역 맞아? 맞지? 지하상점 맞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다. 유치원 어린이집은 몇 미터? 30m 이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9세 미만자가 출입할 수 있는 흡연실에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할 수 있나 없나? 없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다. 경고 그림, 사진, 담배값에서 어디에만 할 수 있는 거야? 앞면, 뒷면, 어디 상단, 하단? 상단에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경고 문구는 어디 하는 거야? 옆면에 하는 거다. 그렇지? 경고 그림, 사진, 경고 문구는 몇 분의 몇 이상? 100분의 3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게 있었습니다.
발암성 물질 얘기해보세요. 뱀비칸, 나니 뱀비칸. 여기서 니는 니코틴이 아니야. 니켈이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다. 경고 그림, 담배에서 경고 그림은 혐오스러운 사진도 괜찮다. 안 된다라고 했었다, 그렇지? 오케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담배 광고를 할 수 있는 경우 국내선 항공기 안 되지? 국제선에 그지? 연 1회 이하 전기 발행되는 외국 전기 간행물 이상이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외국 문자라면 쓰여져 있는 잡지 가능하다라고 했었고, 주 1회 이상 발행되는 전기 간행물 이하다, 맞죠? 이하고, 그 다음에 주 1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 안 된다, 다 이하였다. 그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여성을 대상으로 행사를 후원할 때에 KTNG라고 하는 이 회사 이름을 홍보할 수 있어, 없어? 없다. 뭐가 여성과 또 뭐는 안 돼. 청소년은 안 된다라고 했었고, 보건교육에 해당되는 내용 뭐가 있었니? 보아라, 금절마이는 영구식이라서 동시에 안 된다. 시작 다시 한번. 보아라, 금절마이는 영구식이라서 동시에 안 된다. 그러면 끝나게 되는 것이고, 만성퇴행 성질환은 당뇨가 될 수도 있고 모혈압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누구와 협의합니까? 질병관리 청장이 누구랑?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한다.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조사하죠? 건강조사, 영양조사에 대해서 하는데, 건강조사는 아까 뭐 있었니? 가구, 또 건강상태, 그 다음에 건강행태가 있었다, 맞지? 146페이지에 가구, 건강상태, 건강행태가 있었다. 영양조사에는 섭취, 식생활이 있었다. 자, 건강조사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건강조사원, 영양조사를 하는 사람은 영양조사원을 했다. 영양지도원은 뭐 하는 사람이야? 영양을 지도하는 사람, 영양 개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는 사람들이다. 영양 지도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단 급식 내용 들어가죠. 뭐가 알고 있으면 되겠고, 신체 활동 장려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 있었나? 조사하고 연구하고 교육시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시설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홍보하면 된다, 맞지? 시작. 다시 한번 뭐? 그 다음에 교육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마련하고, 그 다음 홍보하면 된다. 구강은 뭐 있었니? 구강 조사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불소농도 조정하고 불소약지 시키고 치아호흡 배우기 하면 된다, 맞지? 진짜 이거 다 외우면은 지금 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시험을 치더라도 거의 대부분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건강증진사업은 국가고 지자체가 조치가 되긴 하지만 누구한테 먼저 시켜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먼저 시킨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가 합니까? 하지 않는다. 보건소장에게 해라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는 사람 누구야? 보건소장이다. 보건소장이 관리해야 된다. 기록을 관리해야 되는 사업 내용은 뭐뭐 있었어요? 5가지 있죠? 보건교육, 건강, 상담, 또 영양관리, 신체활동 장려, 그 다음 구강건강의 관리가 있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도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대한 거. 보건문제는 맞죠? 환경문제 아니죠? 보건문제는 맞다. 건강진단 맞아요? 건강상담입니다. 그죠? 건강상담이다. 라고 했고,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요거 풀톱 꼭 알아야 된다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쉽게 외우려면 우리가 뭐라고 했노? 보거나 영시나 조건초 보고 교실에 가자. 오케이? 149페이지 보건소장이 건강증진 사업을 할 때 구비를 해야 되는 시설들이 나왔었다. 신천감과 관련된 거, 건강검진과 관련된 거, 신체활동과 관련된 거, 영양보건과 관련된 거,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도. 담배값은 아까 다 했으니까 경고 그림에
들어가는 색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 대비되는 색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글자체는 보직체였다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경고 그림은 또 사각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테스트를 또 하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을 하겠습니다. 감염병. 모의고사 칠 때 우리는 지금 의료법부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뭐 꽈락되었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중간고사 때는 의료법을 좀 나갈 겁니다. 이제 중간고사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주 훌륭하게 법규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면 되니까 너무 개의치 마시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유형 파악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네? 교수님, 138쪽에 경고그램이 여기 100분의 50대 있는데 그러니까 수도 10페이지에 100분의 30대 있어. 뭔 차이가 넓이? 앞에 글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크기, 그러니까 경고 그림하고 경고 문구 같은 경우에는 합쳐가지고 100분의 50 이상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합쳐서요. 합쳐가지고. 합쳐서.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경고 그림하고 경고 문구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질문? 이번엔 퀴즈 지정해 주시는 거 이번에는 지정해 주는 거 없고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단답형으로 기술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마무리를 지어드렸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중점으로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을 해서 이게 또 나와버렸네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면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